오늘은 만성질환관리제 환자 교육자료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만든 겁니다. 요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은 이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사실 당뇨 있는 분들한테 이 얘기 하면은 뭐 듣는 동 마는 동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고 이제 실제로 본인은 당하는 일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게 혈압당뇨 진료를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자기가 당하지 않은 일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이게 실제로 감이 안 오세요. 저야 이제 이런 분들 많이 보고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뭐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으로 진료 받으시는 분들 맨날 몇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한 1시간 대기하고 10분 진료, 10분도 뭐 아니죠. 한 3분 진료 받고 나가시는 그런 거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저 같은 동네 병원에서는 사실 이런 분들을 거의 잘 못 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주위에서 한 번씩 보시지만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죠. 혈압당뇨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예방하시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제가 할 일이 그거 같아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막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혈압당뇨 관련된 합병증들이 워낙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일을 막고 불행을 막자는 얘기니까 어쨌든 계속 힘들어도 저도 이제 같은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게 잘 들으시는 분들도 또 잘 따라오시는데 안 들으시는 분들은 약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뭐 그럼 약을 안 드시면은 자기 몸 관리라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쨌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첫 시간에는 이제 당뇨가 어떤 병인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자료는 대한당뇨병학회 만성질환관리제라고 나라에서 이제 운영하는 시범 사업이 있어요. 그 시범 사업에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 혈압 당뇨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만든 자료인데 이걸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자, 심뇌혈관 합병증. 자, 당뇨 합병증에 어떤 게 있냐면요. 큰 혈관에 이제 손상이 오는 합병증이 있어요. 그걸 이제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작은 혈관이 뭐 손발이 저리다거나 시리다거나 아니면 콩파 쪽에 콩파 쪽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눈혈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합병증을 작은 혈관 합병증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큰 혈관 합병증은 요런 심내혈관 합병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요런 합병증들을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해요. 큰 혈관에 오는 합병증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런 합병증들은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뭐 뇌혈관 막히고 뇌경색, 뭐 뇌졸중, 뇌출혈 이런 거 생기면은 당연히 생명이 위험하겠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쪽에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제 생명이 위험하겠죠, 생명이. 이제 오늘은 큰 혈관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혈관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정상혈관 요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혈관이 이렇게 노란 찌꺼기가 끼었죠. 이렇게. 요걸 이제 정확한 용어로 이제 죽상경화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상경화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죽상경화반이 점점점 커지면은 이렇게 막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합병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요 노란 거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당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뇨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적혈구, 이 피가 이렇게 이제 흐르는 게 보이는데, 혈당이 높아지면 피도 끈적끈적해져요. 점도가 높아서. 물만 흐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설탕물 많이 이렇게 찐득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흐르는 거랑 완전히 차이 나겠죠? 피가 원활하게 이렇게 빨리 안 흐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피가 좁은 공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지나가려면 이제 압력도 세져야겠죠. 지금 혈압도 올라가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혈압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같이 이제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당뇨 관리가 안 되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렇게 놨죠. 우리 몸 곳곳에는 혈관이 있을 때 우리 몸에 피 안 나는 데 없잖아요. 뭐 다치면 다 피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당뇨합병증은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에 이런 일이 잘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좁아진 혈관은 산소랑 영양분 공급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나죠. 당연하겠죠.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이제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혈관 주위에 있는 세포들은 당연히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받을 겁니다. 자, 여기서 심장,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내혈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일어났죠. 다른 혈관에도 이런 일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심대혈관 합병증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죠. 보시면은 자, 협심증, 심근경색 잘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동작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뇌졸중 뇌경색 보시면은 두통 있거나 반신 뭐 한쪽 뭐 다리를 잘 못 쓴다거나 어지럽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시력이 떨어진다. 제가 항상 이거 보면 묻거든요. 이런 증상은요. 그 다음에 자, 이분 그림 보면 걷다가 다리가 막 아파하는 것 같죠. 예. 다리 쪽에 이제 혈관, 여기 이제 말초혈관이죠. 말초혈관 쪽에 요런 일들이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요런 일들이 생기면은 요렇게 이제 아플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요런 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걷다가 요렇게 앉아 있으면 좋아지기도 하는데 가만 서 있어도 좋아져요. 이런 분들은 걷다가 이제 이렇게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척추관 협착증은 쪼그려서 앉아 있으면 좋아져요. 요 다리 아픈 증상이 다리 아프거나 저리거나 감각이 몇 달 전에 저한테 다리에 감각이 없어진다. 오래 걸으면 감각이 없어진다는 분이 있었어요. 쪼그려 앉으면 좋아지고 그분 결국에 큰 병원으로 보냈는데 그분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한다고 이제 회신서가 왔더라고요. 큰 병원에서. 어찌됐든 간에 말초동맥질환은 이런 식으로 걷다가 많이 아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자, 가슴이 아프거나 자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일어났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꼭 얘기하세요. 혈압당뇨. 근데 이게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이렇게 와 있는 분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혈압당뇨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다, 갑자기 어지럽다,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말이 어눌하다, 걸을 때 다리가 아프다. 뭐 이외에도 증상 많죠. 증상 많으니까. 하여튼 이런 증상들이 하여튼 간에 혈압당뇨 드시는 분들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병원 가서 얘기하시고요. 사실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병원에 오시면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걸 다 챙겨 드려야 되는데 이게 바쁘다 보면 이걸 또 못 챙기는 수가 있어요. 이제 사실은 돈을 내고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가 이제 다 챙겨 드리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에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이런 거 안 묻더라도 이런 거 있으면 꼭 얘기하십시오. 자, 심혈관 합병증의 예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맨날 하는 소리인데 어쨌든 제가 할 일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거 못 하시게 해야죠. 자, 심뇌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들. 자,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것들이죠. 자, 담배 피는 거. 이건 어떻게든 끊으셔야 돼요. 이거.
담배 끊는 거가 약 하나 쓰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써봅니다. 여기 술이 빠졌는데, 술도 마찬가지로 술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 혈압 조절 안 됩니다. 술, 담배, 단백질 피하시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높은지, 그러니까 이상 지질혈증, 이상한 지질혈증,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게는 의학적으로 같은 말이 아닌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이 있다. 이 말들은 거의 비슷한 말로 보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의사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항상 헷갈리시는데 제가 오실 때마다 이제 설명할 때 얘기를 해요. 콜레스테롤이 높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다, 고지혈증이 있다, 이상지질혈증이 있다. 이거 다 비슷한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틀린 말이지만은 요 같은 뜻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특히 뱃살, 비만이라고 해놨는데요. 일단 더 중요한 게 비만입니다. 뱃살이 문제거든요. 내장집에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암도 일으키고, 당뇨도 일으키고, 고지혈증, 뭐 다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장지방을 항상 신경 쓰시고, 체중에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내장지방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런 합병증들이 잘 생기죠. 심내혈관 합병증이. 뭐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안 돼요. 이렇게 해놨는데, 나이 드는 거 뭐 어떡하라고요? 근데 나이를 건강하게 먹어야죠. 예. 나이만 많으시다고 다 이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몸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나이라고 하여튼 나이라고 적어놨는데 나이가 들어도 항상 운동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혈당 높은 거 이런 것들 혈압 높아서 안 되죠. 예. 이런 것들은 하여튼 간에 신경 쓰시고요. 자, 좋은 거 밑에 예방이 좋은 거 볼게요. 자, 보시면은 혈당 조절 잘 하셔야죠. 여기 145 적어놓고 요 100이 적어놨잖아요. 요거 이제 식전 혈당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혈당 얘기하는 겁니다. 145는 좀 높죠. 100이면 좋죠. 120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혈압 조절 잘 해야죠. 금연하시는 거,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여기 빠졌지만 운동하는 거, 요런 것들 항상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